네, 전라북도 지자체들이 민간단체나 법인들에게 주는 보조금 대략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5년간 600여 개 단체에 무려 8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허술한 심사에 자격이 없는 단체들이 수억 원을 챙기는 등 이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점인데요.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한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태성입니다. 자, 일단 보조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네, 이번에 문제 삼은 보조금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게 된 보조금은요, 지방 보조금 중에서 민간 보조, 즉 민간 단체에게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경상적 사업 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민간의 법인과 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입니까?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지원. 예, 예. 네, 어쨌든 항목은 민간 경상보죠. 네, 네. 그렇죠. 네, 이 도내 지자체들이 이제 지역 단체나 법인들에 주는 보조금들 사업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어떤 사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던가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는 했지만 그 조사의 데이터에 뭐 다양한 이제 또 다른 추가 조사가 이룰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접근한 조사는 민간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단체의 자격이 적격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조사는 자격 여부를 보기 위한 조사였는데 그 조사 결과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 결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단체 수하고 그다음 각 부서별로 사업을 조사한 거에 의하면 첫째 이제 저희가 부서를 보면은 그 사업 분야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전북도의 경우에 최근 5년간에 전체 24개 부서에서 981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서를 지원한 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180개 단체로 전체 18.3%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과에서 130개 단체에 13.2%. 3위는 정무기획과의 9.0% 차이가 많이 좀 나죠. 네. 예, 그래서 1, 2가 가장 많은데 1, 2, 3위까지 합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24개 부서에서 1, 2, 3위가 40%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부서가 지원하지 않고 일부 부서에서 지원이 많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 전주시는 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17개 부서에서 945개 단체에다 지원을 했는데요. 1위는 예술운영사업소에서 357개 단체, 이 단체는 37.7%나 됩니다. 네. 2위는 문화정책과의 279개 단체인데 29.5%. 역시 3위도 생활복지과의 87개 단체인데 여기는 9.2%밖에 안 됩니다. 네. 1, 2위만 3위를 빼고도 1, 2위만 합쳐도 67.2%. 전체 17개 부서에서 예술운영사업소가 문화정책과 예술도 문화예술이잖아요. 네. 예, 즉 이 부서의 명칭만 보더라도 문화예술 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다른 부서에도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보시면 문화예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이해하려면 행사 사업에 지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 사업이요? 네. 가령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음악회, 뭐 축제,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사업에다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술 행사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은 지원 단체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지원 단체 수로 보니까 이 도나 시의 특정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더라. 네, 이런 그렇죠. 내용이었고 예. 예산으로 따지면 예산 액수로 따지면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 해 보조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저희가 최근 5년간 조사했기 때문에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북도와 전주시 각 시군을 모두 합해서 5년치를 조사해봤더니 815억 원이 조금 넘고요. 1년에 한 160억 정도 돼야 보네요. 163억이 평균으로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게 뭐 5년간 800억 원이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지자체들이 굉장히 예산이 열악하다라는 측면을 보면 대단히 큰 돈이고요.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들의 예산을 저희가 행정감시 활동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
이유 핑계들 많이 대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아주 적은 예산이거든요. 네. 1억도 안 되는 예산들은 삭감하고 그런 거 비하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 아닌가라는 네. 저희들의 이제 판단이 있는 거죠. 일단 뭐 보조금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필요한 데는 당연히 쓰여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보조금 뭐 아무 단체나 달란다고 주지는 않을 거고. 네. 네, 지급 기준이나 절차나 과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예, 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일단은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받고 또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고 또 신청한 사업자들을 또 심사를 하죠. 그것도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또 심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발표를 하죠. 선정된 기관들을 발표하죠. 이런 절차는 행정적 절차는 밟지만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공모 절차도 없이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준 사례도 발견되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절차는 지켰지만 예를 들면 법인의 분사무소는 인격 체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분사무소에게 지원금을 준다든지 또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면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또는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록 요건이 안 된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인의 분사무소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해서 보조금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런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의 요건은 또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 들어보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 과정이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만 잘 따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 네, 그렇죠.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과정을 거치긴 거쳤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격 없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 이 두 가지 측면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절차 없이 지원하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발견한 사례는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네. 이 어린이 행사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완주군에 있는 그 단체하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 사업의 계획서와 정산서를 확인해 보니 공모 절차가 생략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왜 그랬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공모 절차 없이 생략하고 이 사업을 지원했는지를 물어보니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정보공개 청구했으니까요.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공모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친 것을 행정에서도 시인을 한 사례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시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거죠. 사례들이 있고. 네. 자격 없는 단체로 보조금이 흘러갔다. 이건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나마 알만한 사건은 이제 봉침 사건이라고. 봉침 사건이요? 예. 네. 봉침 사건의 그 이제 해당 단체가 비영리 민간 단체인데 그 비영리 민간 단체의 등록은 이제 오래 전에 했는데 봉침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 봉침 단체라고 하는 전북 장애인 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 민간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 동의 없이 회원들의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회원들 규정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일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 구성원. 예, 여기서 상시가 중요하고요. 또 근데 이제 이 사항을 저희가 이제 발견하고 전북도에 문제 제기해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 상시 구성원 100인이 안 되니 등록 말소해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전북도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자료가 회원들의 회비 납부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이겠죠. 그러면 회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시 구성원의 100인이 되려면 회비를 꼭 납부해야 됩니다. 네. 여러 뭐 준회원, 자원봉사자, 음. 후원자 여러 명칭으로 회원이 된다 하더라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시 구성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대부분 판례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회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뭐 후원자들도 회비 납부하니까요. 네. 후원 회원들도 회비 납부하지만 후원자들은 대개 총회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비를 납부하면서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을 우리가 정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런 정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게 상시 구성원의 100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 거죠. 그 봉침 사건의 당사자였던 그 여목사가 예. 운영하던 단체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었는데도 예. 보조금이 지원이 됐다. 예, 등록증을 교부했던 것이고 네. 그 등록증을 교부를 이유로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신고했던 거고 또 사회복지 시설 외에도 아까 비영리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전라북도에서도 받고 전주시에서도 받은 것이 저희 조사에 이제 확인된 네. 거죠. 법인의 분사무소는 자격이 안 되는데 여기가 지원을 받았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CBS에서도 기사가 주되게 나왔는데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전북도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네. 그것을 위탁 사업을 합니다. 공모해서 위탁을 맡기는데 그 위탁한 그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그 지원 단장을 해고를 해요. 네. 그것이 이제 지역의 이슈가 되었고요. 그 기사들이 많이 실렸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또 우리 단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이 법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여기가 이제 분사무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분사무소가 어떻게 사업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제 확인했더니 전라북도에서 이제 문서를 확인하더니 여기는 법인의 분사무소로 받은 게 아니라 법인의 분사무소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격을 취득해서 이 사업을 받은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자격을? 요건 100인 이상을 갖추었는지를 또 봐야 되는 확인을 거죠. 해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모든 사례를 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 어쨌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이런 허점들이 있더라, 문제가 있더라 이런 지적이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서 지자체가 복잡한 심사 과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두고 있었잖아요. 네. 외부 심사위원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왜 이런 허점이 생길까요? 저는 이제 뭐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저는 보는데요.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선출 투표로 당선되다 보니까 표에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에게 정치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관심을 가졌을 때 자기 표로 올 수 있다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를 네. 자신에게 좀 우호적인 세력으로 네.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정작 그 사회복지에 열악한 그 주민들이 약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런 단체는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가 발생하는 거죠. 지방자치 단체만 이제 심사를 한다면 이제 네.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외부 심사위원도 들어온다면서요. 근데 외부 심사위원은 네. 이제 서류 검토가 끝나서 10개 기관이 점수가 됐다. 네. 그럼 서류 검토했더니 5개만 남은 거죠. 그 5개의 사업을 평가하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그렇죠. 그럼 등록 요건을 만족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네. 공무원들이 서류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제출된 그 단체에 등록 요건에 대해 합의된 회원이 100명이 되는지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심사위원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바쁜 심사위원들이 정작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제가 문제를 확인하고 접근했을 때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이것을 확인했다는 공무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 예. 네. 이것이 관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증만 있으면 그냥 자격을 통과한 것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네. 아니 그 비영리 단체 등록증을 내주는 게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도지사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죠. 네. 아니 그 등록증을 내주는 주체가 확인도 네. 안 했으면서 네. 등록증만 있으면
사업 지원 사업 신청해도 그냥 받아주고. 예, 처음에 네.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0년, 5년 뒤에도 또 다른 보조 사업 매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네. 처음에 등록 요건이 갖췄는지도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고 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때도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이 두 번을 반복적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뭐 지자체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없어서 네. 정작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 못하겠다. 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작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네. 이런 모습 볼 때 참 자괴감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죠. 음, 물론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저희 단체의 이제 고유 업무이고 또 그 사업을 잘 감시해야 되는 것이 행정감시가 주 사업인데요. 이런 일이 발견됐을 때 제일 속상한 것은 사업이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보다 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는 행정과 정치인들의 태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네. 이뭐 자격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어디 자격 문제만 있겠습니까? 실제 사업 내용이 적절한지 이런 네. 부분들이 또 따져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완주군 뭐 얘기 들으면 저희가 이제 자격 조건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해서 그것만 봤지만 좀 들어가 보면 정산 내용들이 매우 부실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그 정산 내용으로 또 다시 조사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도 좀 농후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이 문제. 저희 단체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 문제도 좀 개선되길 바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전국에서 뭐 가장 작은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민들과 언론이 이렇게 지지해주시고 보도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전북도나 전주시 각 시군에서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는 거 외에는 뭐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네. 허술한 심사 자격 없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안 정작 보조금이 필요한 영역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런 문제. 예.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 보조금을 단체장들이 조직 관리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매우 네. 그렇죠. 매우 악용 이런 가능성이 점들에 높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 나서야 될 것 같네요. 평화주민 사람방의 문태성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